오늘은 누구나 아픔 하나 품고 산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엊그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식물인간으로 수년간 병원 신세를 지다가 돌아가셨고, 여동생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이 세상에 없고, 또 한 여동생은 이혼하였으며 본인도 이혼하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누구냐? 알만한 사람인데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자 그 친구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큰 부자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누구나 상처와 아픔 한두 가지는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참 공감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픔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사별의 아픔, 이혼의 상처,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자기 사업 실패, 투자 실패, 가까운 인간관계의 배신의 상처 등등 누구나 아픔과 상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 후벼 파가지고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업 실패로 인한 과거를 수시로 후회하면서 그때 그 사업만 내가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하고 후회하고 술만 퍼마시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돕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있으니까 자기 말대로 그 모양 그 꼴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혼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면서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술만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상처나 아픔을 보듬고 오히려 삶의 발판으로 삼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황유나 작가가 쓴 내일 내가 다시 좋아지고 싶어란 책을 보면 저자는 이혼, 실직, 폭력 등 다소 과격하고 극단적인 사건을 겪으며 살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험이 저자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좀 더 나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 잊게 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점점 더 아파오는 상처가 있다. 물론 세월에 침식되어 희미해지는 상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어떤 상처건 받아들이는 법을 천천히 배워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면 내 몫의 아픔을 품고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아내를 통해 벌린 큰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어도 보고 또 한 더 큰 것을 성취하기 위해 도전했다가 실패의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패 후에 밀려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정신적인 괴로움은 진짜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정도일 것입니다. 돌아보며 이런 것이 너무 크다는 생각으로 심각하게 후회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더 괴롭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 작은 빛이 보이고 앞과 뒤와 옆이 꽉 막힌 것 같아도 위에 조그만 구멍으로 한 줄기 햇빛이 비추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빗줄기를 잡고 매달리다 보면 그 햇빛이 점점 커져서 어둠을 몰아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아픔과 각종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오히려 이것을 다시 살아가는 발판으로 삼아 걸어간다면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지요. 못나고 상처가 난 소나무는 관상목으로는 최고의 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심리사 유영기 작가가 지은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을 보면 우리 안에는 다 미숙이가 있어요. 80살, 90살 되어도 미숙할 거요. 그러니까 성숙이는요, 내 안의 미숙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미숙이하고 성숙함이하고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약하고 강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나를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 6가지를 제시하는데 나를 용서하고 정체성을 찾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성격을 활용하고 아픔을 견디고 힘 빼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도 하고 배움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중에도 행복이 있고 행복하더라도 아픔은 있습니다. 인생은 숙제처럼 살지 않기를 파도 타듯이 살기를 응원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깊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픔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상처를 후벼파지 말고 보듬고 행복하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봅시다.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름 준비 황선만. 산과 들 나뭇잎이 푸르름이 짙어가고 있다. 선풍기 가게에 사람들이 한둘 모이는 것을 보니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다. 어제는 바람 한 점 없는 더위였는데 오늘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네 삶도 찜통 같은 날도 있지만 살다 보면 나무꾼 땀을 식혀주는 바람이 불어주는 날도 있는 것 아닌가. 그대여 이번 여름엔 선풍기를 사지 마세요. 찜통 같은 더위는 내가 마시고 시원한 바람은 그대에게 보낼 테니 살면서 찜통 더위 같은 일을 만날 경우에도 나무꾼 땀을 식혀주는 바람 같은 사람이 되어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애정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